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복지 희망사다리 조박사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날 시험을 앞두고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할 텐데요. 어, 급할수록 안정을 찾으시고 차분히 준비를 하시면은 전원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 위주로 처음 진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양보호 대상자의 이해인데요. 요양보호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요.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치매나 중풍이나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이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현재 94만 명 이상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 대상자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특성, 심리적인 특성, 사회적인 특성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신체적 특성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세포가 노화되고요. 세포가 노화되고, 그래서 그, 다양한 이제 뼈와 근육이 위축되고 등이 굽게 되죠. 그래서 키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이 감소돼서 전신이 마르고 주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세포가 먼저 노화되고 있고요. 다음 면역 능력이 저하됩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이 코로나에 걸리시면은 그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면역 능력이 떨어지서 그렇습니다. 면역 능력이 저하. 질병이 발생하면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됩니다. 다음 잔존 능력도 저하되고 있는데요. 잔존 능력. 그 세포의 모든 잔존 능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됩니다. 다음 회복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회복 능력. 그 다른 합병증이 올 때,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가역적 진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비가역적 진행.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노화는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신체적 특성은 세포가 노화되고 면역 능력도 떨어지고 전염 능력도 떨어지고 회복 능력도 떨어지고 노화는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인데요. 그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으로 이제 우울 경향이 증가됩니다. 우울 경향이 증가. 밤에 잠 못 이루고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흥미와 의욕도 상실이 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심리적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울 경향이 증가되고요. 다음 내향성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내향성 이거는 기출문제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기출문제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청년기에는 이제 외부로 에너지가 표출이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노년기에 접어들면은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내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고 타인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내향성이 증가. 다음 조심성이 증가되는데요. 이것도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고요. 조심성의 증가.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그래서 대답을 망설이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지는 경향은 조심성의 증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조심성. 다음은
경직성인데요. 이거는 정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경직성. 이거는 기출문제에 7번이나 나왔어요. 7번. 그래서 7번.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게 되고요. 그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직성의 증가, 경직성. 다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자신의 지나온 일생을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을 떠올려 보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짐으로써 이제 자아 통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 통합이 가능해야만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그래서 이것도 기출문제니까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 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착은 나쁜 게 아니고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친근한 사물에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주변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데서 안도감을 느끼고요. 안도감이나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도 기출문제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도 나타나게 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던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받아야만 그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전성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우전성. 그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다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제 우전하게 되고요. 은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우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상실해서 사회 심리 정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주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그 우울 경향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유전성의 증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뭐 회복 능력이 저하, 뭐 비가역적 진행이라는 신체적 특성을 집어넣으면 나타나면은 그걸 고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그 다음 노인의 사회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적인 특성인데요. 노인의 사회적인 특성. 어, 노인은 이제 그 은퇴로 인해서 그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고요. 사회적 역할. 그 다음에 가장으로서 역할을 잃게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게 됩니다. 음, 다음 경제적 빈곤인데요.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55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빈곤으로 특징 지을 수가 있고요. 경제적 빈곤. 다음 유대감의 상실입니다. 유대감이 상실됩니다. 유대감. 그래서 그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연락이 오면은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독감과 일이 없을 경우, 할 일이 없을 경우 이제 고독감과 우울감까지 증가해서 자살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사회관계도 위축이 되는데요. 사회관계도 여러 가지 이제 만성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체적 기능이 쇠퇴되고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사회적 특성으로는 역할관계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사회관계 위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유대감의 상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되고 친척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들과의 유대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게 된 노인들은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가되게 되고 자살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노인의 거주 형태와 가족관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거주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혼자 살거나 노부부끼리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요. 혼자 살거나 노부부끼리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노부부끼리만 사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고요. 독거노인이 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변화되고 있는데 부부 관계가 동반자 관계로 전환된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고요. 부부 관계가 동반자 관계로 전환이 되고요. 그래서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관계도 기출문제에 나왔는데요. 처음에 오는 단계가 상실감의 단계, 상실감. 그 다음에 이제 그 받아들이는 상실감, 정체감, 혼자 사는 삶을 개척하는 단계 순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상실감, 정체감, 혼자 사는 삶 개척. 다음에 가족이나 가족 특히 배우자나 그 친한 친구의 죽음은 죽음이 가장 노인에게 있어서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출문제고요. 가족이나 특히 배우자나 친한 친구의 죽음은 노인이 적응하기 어렵고 심한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이제 수정 확대 가족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수정 확대 가족은 어, 이제 여러 번 기출 문제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이나 기출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수정 확대 가족은 노인 부모가 근거리에서 이제 자녀의 부양을 받는 가족 형태를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수정 확대 가족.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요. 수정 확대 가족.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는 손자녀가 긍정적 자아 형성을 돕는다. 긍정적 자아 형성을 돕는다. 이게 기출 문제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손자녀는 조부모에게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돕는다.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다음 그 이제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인데요. 노인 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노인 부양은 그 공적 부양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적 부양의 비율이 그러니까 가족이 부양하지 못하고 국가와 사회에서 부양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거를 공적 노인 부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 노인 부양이 높아지고 있고요. 노인 부양은 사회와 가족이 협력해서 부양을 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협력해야 된다. 이게 기출문제고요. 갈수록 이제 노인의 그 공적 노인 부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공적 부양 이것도 기출문제고요. 그래서
그 사회와 가족이 협력해서 부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족 책임 우선주의여서 가족이 먼저 부양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은 반대로 이제 그 국가와 사회에서 공적 부양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은 사회와 가족이 협력해서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적 노인 부양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세대 간의 이제 갈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정년 연장을 두고 젊은 층들은 반대하고 이제 나이 든 그 부모 세대는 찬성을 하고 그래서 세대 간의 일자리를 두고 이제 경쟁하는 양상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 때문에 지금 부모 세대는 이제 연금이라든지 그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재정에 대한 위험으로 젊은 세대는 이제 그 과연 이 제도가 불확실할까 지속 가능할까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연금이나 장기요양 제도로 세대 간의 위험 분산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갈등 조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 두 번째로 세대 간의 갈등 조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들도 그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그 9988, 234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거를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대처를 해야 되고요. 대처를 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 주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 중 개인적인 대처인 것은 해가지고 이제 그 기출 문제에 나왔고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대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변화에 대비한다가 정답입니다. 삶의 변화에 대처한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정책도 강화돼야 되는데요. 노인복지 정책도 강화돼야 되는데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을 강화해서 그 노후에 소득을 보존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부양 문제와 노인 요양보호사 대상자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